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졸속,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통합법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대 통합법 조문이 1,190개인데 사흘 동안 심사했다고 한다며 이는 졸속 날림을 자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통합법에 담긴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합법에 담긴 혜택들을 특별자치시도에도 부여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지사의 현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통합법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되면 안 됩니다. 3대 통합 법안이요. 그 법의 조문수를 제가 다 더해봤더니 1,190개입니다. 조문이. 그거를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조문 400개를 심사를 했다? 이거는 졸속 날림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정법이라는 건데요. 없는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축조 심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400개 조항을 다 심사했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행정 체계를 바꾸는 법을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형평성. 네? 거기에 그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법에 들어 있습니다. 법에. 그게 어떻게 법에 들어갈 일입니까? 통합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챙긴다는 걸 어떻게 법에다가 넣냐고요. 대한민국 법이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 됐습니까? 그건 그냥 정책을 하면서 해도 하는 거지 법에다가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통합하지 않는 데는 그러면 다 후순위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법 이거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통합 법안이 처리가 되면 우리 이 4대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별법도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통합법에서 주고 있는 특례 그거를 우리 특별자치시도에도 달라 이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정보고회를 권역별로 개최합니다. 이번 도정보고회는 도민들에게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불이 났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7시 22분쯤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의 한 꾸지뽕 나무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산림과 소방당국은 장비 70여 대와 인력 270여 명을 투입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자 고성군은 현장 인근 마을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토성면 인흥리 주민 9명이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몸을 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도 오후 7시 34분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내렸다가 1시간 뒤 인근 소방력까지 투입하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산림과 소방당국이 밤 9시 15분 주부를 잡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원주시가 영 아티스트 장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55명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귀뚜라미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5,500만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중학생 20명에게 각 100만 원을, 고등학생 30명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김정중 전 강원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양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정중 전 도의원은 23일 양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 구속에 따른 훼손된 군심과 군정 회복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간의 정치 경험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현안 문제와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연안협의체 구성과 양양교육청 지원청 조기 설립, 사계절 축제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실추된 양양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위기에 빠진 양양을 건져내겠습니다. 검증된 후보, 강하고 듬직한 여당의 후보로서 다시 뛰는 양양을 만드는데 김정중 전 도의원은 양양 출신으로 양양고와 경기대를 졸업하고 양양군 의원과 제10대 강원도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폐렴규균 23가 다당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폐렴규균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어르신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삼척시가 2026년 삼척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교육지원형과 문화예술형, 환경정비형, 복지봉사형, 소득사업형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으로 1,500만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3월 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구군이 올해 약 88억 원을 투입해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정비합니다. 주요 정비 사업은 농어촌 도로 확장 공사와 차선 도색 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양구군은 노후된 도로 시설물을 보강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23일 춘천시청에서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육과정의 정원 가꾸기 사업을 학교에 안내하는 등 호수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올해 춘천 시내 학교 11곳에서 봄내 꿈나무 정원사 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은 지방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20일 군청에서 추첨 행사를 열고 추첨된 법인과 개인, 단체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성군은 추첨을 통해 현재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성실 납세자 8명과 성실 납세자 중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5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유공 납세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성실 유공 납세자에게는 오는 3일 공로패 수여와 함께 향후 1년간 금융기관 우대금리, 정선군립병원 종합검진 무료, 외래 및 입원 비급여 전액 지원,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물 사용료 무료, 군 공영주차장 무료,
법인인 경우 지방세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 강릉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시민 소통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강릉시는 23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 행사 준비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창의 귀농한 청년 농업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재배한 당근 6톤을 기탁했습니다. 평창군은 23일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청년 농업인 김현승 씨가 정성껏 재배해온 농산물인 당근 6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업인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인구가 늘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마음처럼 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신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지역에 머무른다면 그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한 달 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을 지역에 체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구가 놓여진 숙소. 나홀로 여행객들을 위한 1인 숙소에서 넓은 방까지 여행을 와서 하룻밤 묵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바구 캠프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공폐가였던 곳을 도시재생 과정에서 매입해 숙박시설로 바꿨고 연간 4, 5천 명이 묵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그리고 10년 동안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면서 이용객들이 줄기는 했지만 최근 시설 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체류형 거점 공간으로 재단장됐습니다. 위치적으로 삼북도로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만의 독특한 모습을 담고 있는 숙박 공간이거든요. 저희 지역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 간다면 저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찾는 외지인 관광객들 중 숙박 방문자는 20% 내외. 하지만 원도심은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을 체류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크루즈 부두가 있는 영도군은 지역의 주요 관광 거점을 순환하는 하루 일정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오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당일 관광보다 숙박 관광의 인센티브가 더 많습니다.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가 늘수록 관광산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지는 만큼 지자체마다 부산을 그리고 지역을 여행 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1980년) 정선 사북에서 노동운동을 벌인 광부들과 주민들이 겪은 국가폭력을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의 전국 시민상영회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인 22일 원주에서는 세 번째 상영회가 열리는데요. 1980년 사북과 원주는 특별한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사북의 광부들이 원주를 아픔의 땅이자 은혜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계엄령 아래에서 사북 광부들은 합동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고문을 겪었습니다.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 환경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는 이유입니다. 이후 이들이 수감된 곳은 원주 태장동에 있던 제1군사령부 야전 구치소였습니다. 광부들은 계엄사령부가 설치한 보통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는 석방됐고 일부는 서울육군본부 계엄고등군법회의로 이송됐습니다. 원주가 광부들에게 아픔의 땅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기억이 더해졌습니다. 당시 원주 교구장이던 지학순 주교는 군법회의에 넘겨진 노동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가족들의 생계를 돕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때는 12.12 이후에 전두환 정부니까 누구든지 광부들 변론을 할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 임광규 변호사 지학순 주임이 지나가가지고 임 변호사 광부들 좀 도와줘라. 나 변론비 많이 못 준다. 1985년 사북 노동상담소 활동 역시 원주 교구의 재정 행정적 지원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원주는 그렇게 탄압의 공간이자 동시에 연대의 공간으로 기억됩니다. 광부들은 막장처럼 깜깜한 현실 속에서 지학순 주교와 원주 활동가들의 도움이 한 줄기 살아가는 빛이 됐다고 말합니다. 지학순 주교님께서 광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호사 3분을 선임해 주셔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재판 때마다 수녀님들이 사복 차림으로 재판장에 참석해 주신 것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 공권력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일기 진화위 결정 이후 당시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광부들 상당수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곳 역시 춘천지법 원주 지원입니다. 영화 상영을 계기로 당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일부 광부들과 노조 간부 가족,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과와 화해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판관으로서 국가를 제가 대신할 처지를 못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피해자들에게 많이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입니다.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들 역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응답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눈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가 지나면서 날이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인제에서는 고로쇠물 채취가 한창인데요. 봄을 제일 먼저 알린다고 해서 봄의 전령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고로쇠물 채취 현장에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제군 상수내리의 한 야산. 해발 500m 골짜기마다 고로쇠 나무가 즐비합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 관을 연결하자 맑고 투명한 고로쇠물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고로쇠물은 낮 기온이 8도 이상으로 오르는 2월 중순쯤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씨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교차가 클수록 더 많이 생산됩니다. 밤에는 영하 7, 8도 정도 됐다가 낮에는 또 영하 한 7, 8도 그럴 때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좀 햇빛이 많이 나고 바람이 좀 안 부는 날. 인제 9규리 만에 자생 중인 고로쇠 나무는 7천여 그루. 채취에는 현대화된 시설을 사용합니다.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도 고로쇠물을 채취할 수 있는데요. 호스를 나무 100여 그루에 연결해 떨어지는 물을 통으로 단번에 모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모은 고로쇠물은 작업장으로 옮겨져 불순물을 걸러내고 살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날 나온 양은 그날 다 소비를 해서 병에 담아서 살균까지 맞춰서 저장고에 잠깐 하루나 아니면 바로바로 나가고. 고로쇠라는 이름은 뼈에 이로운 물을 뜻하는 골리수란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실제 고로쇠수에게는 칼슘과 미네랄 성분이 많아 관절계통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 농민들에게는 농한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고로쇠 수액은 약 4만 리터. 농민들은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달짝지근한 맛을 자랑하는 인제군 고로쇠 물 채취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